자, 여러분, 곧 잭슨홀 미팅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잭슨홀 미팅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나 경제학자 등이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모여서 세계 경제 그리고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입니다. 파월 의장 기조 연설을 제외하면 행사 전반은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기조 연설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관심과 우려가 암호화폐 시장과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이 매우 단호한 매파적 발언의 연설을 진행했었죠.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가계와 기업에 어느 정도 고통을 안길 것이라면서 수요 완화를 위해서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을 펴겠다. 과거 연준의 실패를 경험 삼아 단호히 행동하겠다는 발언은 그의 연말까지 증시와 암호화폐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현재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기조 연설이 시작이 되지도 않았지만 최근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 발언들, 가령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혹은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라는 발언들에 대해서 시장은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것이 최근 암호화폐와 증시에 다시금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는데 당시에 연준 입장에서는 한 달 한 달의 단기적인 데이터를 보고서 인플레이션 결과를 이야기할 수 없을 뿐더러 연준의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참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다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와서 다소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단계가 중간 단계가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해야만 그들의 업무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무리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시장도 그 불확실성과 그리고 매파적 발언에 대한 두려움에 분명히 작년과 달리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감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SEC, 리플 소송 담당자가 어제 한 명에 이어서 두 명이 추가 사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병가 중이고 다른 두 명은 사임 이유가 공개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리플과의 새 재판 날짜 발표 후에 연달아 사임 통보라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오히려 재판을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 합류 소식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리플이 SEC보다 더 지배적인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커뮤니티 중심으로는 SEC 변호사들의 사임은 잘못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글들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X를 통해서 이번 재판이 SEC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첫 번째로 처음에 그 두 사람을 고소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그저 리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원을 고소하게 되면 임원과 별도의 소송 사안인 리플과 XRP 관련 소송에 대해서 더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진행된 고소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재판을 상상해보면 증인석에 있을 힘먼과 클레이튼, 즉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그들과 뉴욕시의 배심원단의 운동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힘먼과 클레이튼이 기관 판매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크리스 라센이 어떤 무모함을 벌였는지 어떠한 방조를 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거고, 네 번째로 리플의 사업이 대부분 해외에 있는 만큼 국내에 판매된 해외 판매 증거의 비중은 SEC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SEC는 법률팀의 대부분이 재편성했다는 건데 알다시피 3명의 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 재판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될 것이라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SEC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을 이용해서 소송 비용을 대고 있어서 소송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합의를 하거나 혹은 화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우위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더 크게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재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간 항소던 판결이 마무리된 이후의 항소이던 만약 항소 절차가 시작이 된다면 그 기다림이 시작이 되겠지만 그 전에 재판의 결과와 그 해석 자체도 리플과 XRP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유명 주간지 피플이 직원 및 사회를 배려하는 100개 기업 중 하나로 리플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투자자를 위한 일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정치적인 야욕이 담긴 SEC의 행위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리플의 노력이 궁극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